자, 이번 시간에는 헤마프티시스, 그 CPEC 항목으로는 객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객혈이라고 해서 사람이 피를 토해서 왔어요? 아니면 기침을 하다가 피가 나와서 왔어요? 라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피를 토했고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이 사람의 우리 환자를 히스토리 할 때건 피지컬 할 때건 안정감을 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헤마프티시스는 객혈,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받으면 되고요. 우리 입장에선 이것이 삶을 끝내는 거, 뭐 라이프 트리트닝, 위험할 수 있는 질환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세스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리슨에서 나온 표예요. 이 상태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은 병력 청취와 진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환인지를 먼저 어세스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먼저 진짜 객혈이 맞는지부터 시작이에요. 구강, 인두, 입이나 코에서 넘어간 거, 아니면 토열한 거, 위장관 출혈. 그래서 이걸 먼저 배제를 해줘야 돼. 그러면 입에서 나는 거, 코에서 나는 거, 코피가 넘어가서 칵 했는데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하다 나오긴 했지만 아니면 어떤 상태든 입으로 나온 거니까 우리가 숨구멍하고 식구멍을 공유하잖아요. 식도와 기관을 공유하잖아요. 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나온 건지 폐에서 나온 건지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는 객혈이면 이게 코나 인후두 쪽에서 나온 출혈인지 구강 출혈인지 아니면 하다못해 입안에라도 출혈이 있는지 또는 위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거는 캐릭터라든지 피지컬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악하고 이거 다 배제됐고 병력이나 진찰상에서 이것이 배제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출혈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감별 진단이 아니에요. 양을 어세스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됐는지. 시작이 뭐더라고? 진짜 객혈인가? 그 다음, 그치, 양을 평가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세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량이라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 어느 정도를 우리가 대량 객혈이라고 말을 하죠? 아세요? 대량 객혈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대량 객혈이라고 하면 하루에 100에서 600 이상 됐을 때, 100ml에서 600ml 이상 됐을 때. 그래서 보통 종이컵 하나를 우리가 150 정도라고 치거든요. 꽉 찼을 때. 아니면 소주잔 하나는 우리가 50 정도라고 쳐요. 그럼 종이컵 분량으로는 2컵 이상, 소주잔으로는 4컵 이상, 이 정도 나왔으면 대량 객혈인 거예요. 대량 객혈이면 이 사람 숨 쉬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뭐가 피가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 어세스는 기도 확보해줘야 돼. 기도 확보해주고, 뭐 방법은 많아요. 만약에 대량 객혈이지만 이 사람 숨 잘 쉬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피딱지가 섞여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주지 않게 잘 뱉어내고 있는 상태라면, 폐로 다시 넘어가서 폐를 막아서 피딱지가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출혈이 되는, 의심되는 부분을 밑으로 해서 눕게를 만드는 거지. 고개 돌리고. 그치? 아니면 진짜 너무 매시브하게 정말 너무 계속 쿨럭쿨럭 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으면 기도 확보하는 방법이 우리가 뭐 있죠? 인투베이션 하는 거예요. 기도 파이프 넣어서 우리가 직접 산소 공급해주면서 해야지. 그쵸? 기도 확보하는 게 먼저야. 이게 첫 이니셜 어세스야. 출혈량을 평가해서 일단 요건 나중에 얘기해보면, 대량 객혈일 때는 기도 확보, 에어웨이 어세스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치, 이제 지혈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로 기도 확보만 해준 상태에서 좀 방법이 없잖아. 내려가서 볼 방법이. 저절로 지혈이 됐으면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한 워크업을 진행하는 거고, 출혈이 계속돼. 그러면
계속 객혈이 나오고 있어, 지금 현재도. 그럴 경우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영상의학적으로 빨리 찾아 들어가서 걔를 피가 안 나게 만들어야지. 지혈을 하는 방법. 뭐예요? 뭐가 있어요? 기관지 내시경은 안 해요. 피가 올라가고 있을 때 기관지 내시경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걸 피가 졸졸졸졸 나고 있는데 석션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에어웨이를 매니지먼트 하는데 인투베이션 하는 상태에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관지 내시경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상의학적 기관지 동맥 색전술, BAE라고 생각해서 바깥쪽으로 기관지 동맥이 보통 기관에 노출돼서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의심되는 부분을 색전술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못 찾거나 아니면 아예 이니셜로 너무 많으면 수술 들어가서 그 부분 폐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좀 볼까요? 21세 남자가 하루 전부터 소변색이 붉다고 왔어요. 소변색이 붉다고 왔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이 사람 진짜 혈로일까요? 뭐 물어봤어야 됐을까? 그치, 요거 횡문근 융해증 아닐까? 혹시 그때 막 운동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심한 감염 있지 않았어요? 21세 남자면 운동 열심히 했을 법해, 헬스에서. 그쵸? 근데 여기서 3일 전에 몸살 감기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했대. 아세트아미노펜이 여기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정도로 몸살 감기가 한번 왔다 간 거예요. 3일 전에. 랍도 가능성도 있어. 심한 인펙션일 때는 횡문 융해증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소변에서 피덩이는 보이지 않았대요. 이거 왜 줬을까요? 그치, 비사구체성 혈뇨가 아니라는 걸 준 거야. 뭔가 사구체성 혈뇨라는 거지. 그치? 아랫배 통증도 없고 옆구리 통증도 없고 감염 아니라고. APN 아니라고. 몸살 감기가 APN 때문에 왔던 증상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2년 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자, 혈압 괜찮고 맥박, 호흡, 체온 다 괜찮고 초음파 검사도 정상이래.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피지컬 딱 하고 났을 때 우리 뭐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 검사는 이거 아니라고 히스토리에서 캤잖아. 요거 소변검사, 피검사 해보겠지? 소변검사, 피검사 준 거예요. 자, 혈색소, 혈액요소 질소 괜찮고 여기 플레이틀렛 같은 거 줬으면 좋겠어. 응고장애 있는지 없는지 여부할 수 있으니까. 요거 뭘까요? 보채검사. 보채검사 이상소견 있어요? 없어요. 그쵸? 요것도 정상이네. 얘가 조금 참고치가 120 미만이었는데 조금 높네. 그치? 근데 뭐 이 정도야 노말이네. 그러니까 이상한 소견 없죠. 피검사에서는. 소변검사에서 보면 자멸이고 프로테인 유리아 보이고 적혈구도 많고 백혈구도 좀 보이고 디스폴픽 RBC 80% 이상이고 단백질도 다 프로테인 유리아도 나오네. 이 사람 뭘 페이버해요? 이거 토리성. 근데 전형적인 증상이 뭐가 있어요? 그치, 이거 우리 이 사람 IgA 네프로패시 같아요. 피검사상에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잖아. 그치? 자, IgA 네프로패시 치료는 경과관찰 옵저베이션이에요. 이게 보통 20% 내에서 셀프 리미티드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테인 유리아가 계속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거 프로테인 유리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으면 이걸 타겟으로 이거를 좀 줄이려고요. AC 이니비터나 ARB를 좀 사용하기도 해요. 프로테인 유리아 감소 목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으면 이제 IgA 네프로패시가 언더라인 있는 사람인데 단백뇨라든지 그다음에 레날 펑션 이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점점 악화되고 있다든지 이런 게 보이면 그걸 늦추려고 레날 펑션 같은 걸 늦추려고
ACNF나 ARB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정말 시비한, 이게 이제 점점 갖고 가는 만성병일 거 아니야, GN이니까. 점점 심하게 가면 이제 항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뭔가 면역, 그걸 염증만 나타나는 걸 감소시키려고 심한 경우에요.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사이토톡식 에이전트 이런 거 사용하기도 해요. 이거 그냥 만성적으로 했을 때 심한 경우 사용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이니셜은 이런 거 사용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경과관찰부터 한다. 그치? 스테로이드까지 쓸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자, IgA 네프로패시 혈액 검사상에서 이상 없고요. 상기도 감염 있고 나서, 상기도 감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감염 있고 나서 2, 3일 내에 소변색 헤마추리아가 나왔어. 그쵸? 예전에도 과거에 비슷한 이력이 동반됐어. 뭘 페이버하는 소견이다? IgA 네프로패시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키드니 바이옵시? 안 한다. 자, 의식이 떨어졌어요 라는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라고? 이머전시 여부 파악하면서 의식 수준 파악하는 거. 피지컬 이그잼이 먼저예요. 요거 먼저 했어, 우리 환자한테.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 감별 진단 하러 이제 보호자한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자는 의식 상태가 컴퓨터 상태가 떨어져 있는데 뭔가 물어볼 수 없어요. 그쵸? 이제 보호자한테 이게 중추신경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대사성이라든지 일렉트로 임발란스가 있을 만한 환경인지를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밥 먹고 들어갔어. 일단 GCS까지 내가 확실히 확인했으면. 자, 언제부터 의식이 이상해졌어요? 그치? 레스트 업노말 타임. 언제까지 의식이 괜찮았어요? 퍼스트, 아이고. 자, 다시. 언제부터 의식이 이상했는지 퍼스트 어브노멀 타임과, 그쵸? 언제까지 의식이 괜찮았는지, 언제까지 의식이 괜찮았는지 레스트 노멀 타임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이의 간격을.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퍼스트 업노멀 타임, 언제까지 의식이 괜찮았는지, 레스트 노멀 타임. 이 두 가지를 다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쵸? 이게 갑자기 되는지, 서서히 조금씩 떨어졌는지, 이게 사실은 보면, 그쵸? SH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갑자기 확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간성뇌증이나 노독증 같은 경우는 헛소리 하다가 서서히 점점 흐려진 적도 있겠죠. 자,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나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다는 거는 간성뇌증 같은 거라든지 저혈당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겪어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 다음 처음 발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식 수준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호자가 보기에 악화됐는지 여부를 파악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처음에 괜찮았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처음에 안 좋아졌을 때 괜찮은 거 보기 시작한 게 언젠지, 이 사이의 간격, 몇 시간 동안 환자가 어떻게 방치되어 있었는지, 그때부터 갑자기 생긴 건지 아니면 의식이 이상해진 게 서서히 진행이 된 건지, 예전에도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발견되고 나서 지금 여기 병원 와서 나랑 얘기할 때까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인지, 코스가 악화되고 있는 상태인지. 그쵸? 그 다음 어디서 발견됐냐고. 혹시 덥거나 추운 곳에서 발견되면 고체온증, 저체온증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났는지,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거 있는지, 그쵸? 혹시 주변에 약병 같은 거 흩어져 있는지, 그쵸? 약 먹었는지, 이런 여부를, 그 주변에 발견된 상황, 어디서 발견됐어요? 그때 주변이 어땠어요? 오픈 퀘스천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실제로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보면 보호자들은 잘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히스토리를 열심히 묻긴 묻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서술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기 위해서 시작은 오픈 퀘스천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혹시 발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막 되게 덥거나 추운 곳이었어요? 아니면 막 냄새 이상한 거 안 나요? 주변에 약병 없었어요? 혹시 그때 상황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혹시 의식이 어떻게 이상했어요? 반응이 아예 없었는지, 엉뚱한 말이라도 했는지.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반응이 없으면 의식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죠? 갑자기 안 하던 욕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한 건지, 이거 딜리룸이나 뭐 간성 뇌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컨퓨전이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환자가 보기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혹시 막 침 흘리고 있거나, 그쵸? 뭐 팔다리 떨진 않거나, 이제 오픈 퀘스천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야. 자꾸 물어보는 거야. 또 다른 거 없냐고. 말이 어둔하거나 팔다리 마비가 있거나 어지럽거나 두통 호소하지 않았는지, 그 상황에서 환자가 말을 할 때, 그리고 의식이 점점 처진 건지, 혹시 팔다리 안 떨었니? 소변 대변 실수 안 했니? 혹시 시저 모션 같은 거 있었는지, 그쵸? 입안에 발견됐을 때 냄새가 아세톤 냄새 같은 거 이런 거 안 났는지, 그 다음 쓰러지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의식장애, 실제로 처음 발견했을 때 쓰러진 걸 목격한 게 아니라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으면 혹시 다친 데 없는지 확인해봤는지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보호자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 의식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습이 혹시 이상한 게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외상 이력이 없는지. 그쵸? 이거는 의식 수준, 그때부터 발견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식 변화 양상을 확인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게 원인이 뭘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은 캐릭터에서는 그 상황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얘기했던 것들, 환자의 상황들을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원인이 뭘까를 좀 보는 거예요. 최근에 환자분이 호소하신 증상이 있을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당장 쓰러지기, 의식장애 상태가 있기 전에, 며칠 전부터 혹시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머리 아프다고 하고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거나 팔다리 힘이 빠진다거나 말 어눌해지거나 SH나 ICH 뇌졸중, 임팍, 그러니까 스트로크 같은 환경에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열나고 감기 증상 있고 혹시 기침 가래 같은 거 있지 않았었는지, 뇌수감염 가능성 있는지, 예전에 최근에 발작 있었던 적 없는지, 그쵸? 팔다리 떨렸는지, 입 돌아갔는지, 눈 돌아갔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아닌지, 눈 풀렸는지, 지금은 돌아왔어도 그때 당시에 황달, 복수, 소변량 감소 증상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최근에 환자가 호소한 증상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혹시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나요? 우리 아까 로케이션에서 주변이 어떻던가요? 물어봤을 때 약물 물어봤잖아요. 잊지 말고 물어봐야지. 혹시 주변에 약물 흩어져 있지 않았어요? 혹시 술은 얼마나 드세요? 우리가 이거 진짜 중요하게 물어봐야 돼. 알코올 중독 여부 확인하는 것 때문에. 평소에 술 얼마나 드세요? 그치? 또 간, LC인 환자들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알코올릭 LC. 그 다음에 가족 중에 혹시 심장혈관이나 뇌졸중 문제 있지 않았는지. 그쵸? 이것들이 전부 심내혈관 리스크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심내혈관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로크라든지 뇌출혈 같은 것들, 임팍이라든지 세레브럴 임팍이라든지 아니면 해머리지 같은 거 반드시 생각을 해줘봐야 되는 거니까. 혹시 머리 넘어져서 최근에 안 다쳤어요? 지연성 출혈도 있기 때문에요. 직전에 넘어진 게 아니라 최근에 머리 다친 적 없어요? 넘어지다가 다친 데는 없어요? 본인도 모르게 두부 외상 받았을 수도 있어서요. 넘어져서 어디 최근에 다친 데 없어요? 수술하거나 입원한 이력 없을까요? 이건 이제 딜리룸 같은 것들은 그 이후에 많이 나타나니까. 혹시 과거에 진단받으신 질환이 있을까요? 고혈압 보면, 그치, 고혈압성 혼수 상태 나타날 수 있고, 당뇨 고저혈당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 간 때문에 헤파틱 엔세팔로패시 보일 수도 있고요.
신장 안 좋으면 유레맥 심텀 나타날 수 있고요. 시저 때문에 뇌전증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뇌절증, 스트로크나 ICH 과거력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해 줘봐야 되는 거죠. 이딴 사람들이 나오는 질환들이니까. 지금 이머전시하게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하고 나서 환자 지금 상태 괜찮은지 의식 수준까지 파악하고 나서 요것을 분별하는 히스토리를 했고 보호자한테 이제 환자한테 가서 피지컬을 해야죠.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환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니까. 뉴럴로직 이그제는 협조를 해줘야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협조를 해줄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일단 머리 포함해서 전신에서 외상이 있는지 다 보고 피부색이 어떤지 그쵸? 막 황달 같은 거 어떤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몸 디하이드레이션 안 되어 있는지 열나고 땀나지는 않는지 전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혹시 스킨 래쉬 같은 거 없는지. 자, 그리고 뉴럴로직 이그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원래는 뇌신경 기능 검사, 손해 기능 검사, 팔다리 근력 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협조할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진행하면 돼요. 눈에 동공반사는 우리가 할 수 있지. 그치? 동공반사가 어떻게 되는 상태인지. 그쵸? 그 다음에 환자가 협조가 가능하면 안구 운동 검사나 시야 검사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눈을 꼭 열심히 봐야 돼요. 눈 자체가 확인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으면 이게 사실은 독성이라든지 대사성 원인, 머리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좀 적은데 만약에 동공이 확 너무 작아요. 확 작아. 핀포인트 퓨필이 보여. 이럴 경우는 마약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그 뇌교 쪽에 출혈이 있을 경우도 보통 그렇고 그 다음에 한쪽이 뭐 옆을 본다거나 양쪽 다 옆을 본다거나 뭐 아니면 한쪽 눈 동공만 커져 있다거나 그 다음에 그 퓨필 리플렉스가 없다거나 이럴 경우는 이제 뇌의 어느 위치인지 로컬리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 자체 동공을 제대로 앞을 보고 있는지 눈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동공 자체에 리플렉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적어도 꼭 확인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환자가 협조한다면 눈을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아이 오프닝이 된 상태여야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시야 검사 그 다음에 안저 검사 해봐야지 사실은 그치 IICP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것도 환자가 눈 뜨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 상태라서 보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공반사는 확실히 그 다음에 입 안에 봐야죠. 무언가를 먹었다 약을 먹었다 이런 사람은 입 안에 반드시 확인해서 남은 찌꺼기 같은 거 있는지 혹시 구토했고 에어웨이 괜찮은지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상하지의 신경학적 검사 적어도 근력과 감각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멘탈 체인지 있는 사람이 오뱅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근력 못 물어볼 거 아니에요. DTR 같은 거 있어서 혹시 이게 어퍼모터 뉴런, 로어모터 뉴런, 어퍼모터 뉴런의 사인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쵸? SH, ICH 확인해줘야 되고요. 뭐 스트로크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꼭. 그 다음에 바민스키 병적 반사 있는지 없는지 혹시 수막 자극 징후 있는지 없는지 뭐든. 그 다음에 흉부진찰 해봐야지. 심음, 호흡은 괜찮은지. 그 다음 만약에 확실히 간성 뇌증이라든지 요독증 이런 거 의심이 된다면 리버나 키드니 어세스하는 복부 진찰은 진행이 돼줘야 되는 거죠. 본인이 무엇을 할지 안 할지는 시간에 따라 덜 걸리는 거지만 확실히 환자의 머리 쪽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뉴럴로직 이그잼 중에서 환자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식장애 환자가 왔을 때는 이게 환자만 온다기보다는 보호자랑 같이 와요. 보호자한테 적절히 히스토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자, 환자한테는 우리가 피지컬을 주로 할 텐데 지금 현재 히스토리부터 하기 전에 환자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환자 상태를 파악해서 지금 당장 어떤 검사가 필요할지 SH라든지 ICH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브레인 CT 찍어보고 뭐 거기에 프로시저 뭐 뇌혈관 조영술을 하건 뭔가 진행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확인하면서 의식 수준 파악하면서 적어도 동공반사는
같이 파악해주고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조금은 있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보호자한테 감별 진단을 할 내용을 히스토리나 피지컬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호자한테 일단 환자가 중추신경계 문제가 있을지 전신 문제가 있을지 과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 우리는 환자한테는 피지컬 이그잼을 다시 할 거야. 원인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때 하는 피지컬 이그잼은 이머전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피지컬 이그잼이고요. 자, 이때 하는 피지컬 이그잼은 원인 파악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히스토리를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는 잊지 않고 해야 되지만 뉴럴로직 이그잼의 대부분들은 전부 다 환자가 가능한 것들은 해야 되지만. 아셨죠? 자, 기분이 우울해서 오셨는데 지금 이런 증상, 아까 말했던 수정체한테 피자 준 거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 호소하시는 걸 보니까 뭐 MDD가 의심이 됩니다. 바이폴라, 그러니까 주요 우울 장애가 의심이 됩니다. 양극성 장애가 의심이 됩니다. 아니면 기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본인이 사별한 지 얼마 안 되는 걸 보니 뭐 정상애도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에듀케이션 할 때 중요한 거 뭐냐면요. 환자를 안심시키고 격려해야 돼. 아, 이거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지금 우울하고 특히 자살 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치? 괜찮다. 막무가내로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안심시키고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스탠스는, 그쵸? 잊지 마세요. 단순히 그냥 다다다다 내가 할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환자를 충분히 지지해주고 안심시키고 격려시켜야 돼. 그냥 단순히 괜찮아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표현을. 자, 그 다음에 치료를 할 건데 이걸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하다 보면 어려워지거든요. 우울증이건 양극성 장애, 조층사파가 있건 이걸 쉽게. 자,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시고. 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울증 척도 검사와 신체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갑상샘 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주요 우울장애나 바이폴라를 여기서 주로 본다고 생각하면 자, 어떨 때 행동 습관은 이런 경우 뭐 생활습관 교육은 하겠지만 이 경우는 우리가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것이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약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고 이 약물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 모니터하고 있고 그쵸?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MDD 때 주요 우울장애 때는 SSRI, 플록세틴을 써요. 이게 보통 3주 후에 발현되고요. 최소 5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3주 정도는 우울감이 지속될 수 있는데 약 꾸준히 복용하시다 보면 괜찮아지실 거고 적어도 5개월은 복용하실 건데 그 복용하는 동안에 뭐 식욕이 좀 식욕 부진이거나 잠을 좀 못 주무시거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우리가 치료해주고 도와줄 테니 계속 그러니까 내원해라. 자, 조증사파, 바이폴라 같은 경우는 리튬 쓰죠. 이 리튬 톡시시티가 있잖아요. 치료 농도는 1.0에서 1.5고 유지 농도는 0.8에서 1.2로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 약이거든요. 꾸준히 먹어야 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이게 신기능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정화라든지 뭐 설사라든지 이런 복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리튬 톡시시티 나타날 수도 있어서요. 주기적으로 피 검사하면서 약 먹을 거고, 약물 농도 조절할 거고, 그치, 신기능 장애, 소변 보는데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바로 오시라고. 소변량 감소되시거나, 그쵸, 갑상선 기능 저하, 그치, 그러니까 머릿결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면 갑상선 기능 검사 해봐야 될 수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쵸, 이런 부작용 가능성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안심, 격려, 공감, 지지를 계속 해주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일단 배우자를 떠나보내시면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쵸? 그런 기분이 지속되는 거, 이런 느끼시는 거는 그 상황을 겪었다면 당연하신 것 같네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는, 주요 우울 장애는 병입니다. 치료하시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병이라서 치료가 꼭 필요한 거고, 이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계속되면 치료를 받으면 호전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약물치료, 상담치료 이런 걸 할 건데, 이게 재발을 되게 잘해서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도 약 꾸준히 드시고 계속 오셔야 됩니다. 이게 정신과 약물 같은 거 드시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사용할 항우울제가 내성 의존 이런 거는 없습니다. MDD 같은 경우는, SSRI 같은 건 없잖아요. 그것에 중독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치료 초기에 약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성기능 장애라든지 식욕 감소 증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저희가 확인하면서 약 용량 조절하거나 다른 걸로 교체하거나 할 테니까 증상 나타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만약에 환자랑 얘기를 하는데 자살 사고가 있었어. 자, 그 환자는 입원하셔야 됩니다. 지금. 입원하십시오. 자, 자살 사고, 자살 토픽에서 좀 자세히 볼 건데요. 그럴 경우 거기서 어떻게 입원 권유할지에 대한 것도 익숙해지셔야 돼요.